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미 경제TV입니다. 11월 21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바쁘네요. 왜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금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서 그걸 반영한다고 제가 지금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 아태미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저희 이렇게 잠을 아낀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분기 실적 움직임들 한번 보고요. 또 도움되는 말씀 먼저 드리면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들어오시면요. 검색 들어오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 분석 자료 등등을 계속 이렇게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라는 사업은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유튜브 채널에 더보기란에 주소도 남겨놓겠습니다. 텔레그램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도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지금 완전히 우등생인데요. 근데 2분기 때 실적 발표 때는 8월 28일이었어요. 이 8월 28일 시장 마치고 마감 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20일 장 마감 후에 발표했는데 당 8월 28일 2분기 때는 정규장이 2.1% 하락한 후에 시간에 6%대 하락했어요. 이 8월 28일 2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때는 500억 달러 정도 자사주 취득, 현금 배당, 선물 보태를 막 풀어놓았는데도 크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정규장에서 0.8% 하고 시간 외에 지금 보합선, 약보합선 수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2분기 실적 발표 때보다는 시장이 무난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당시를 한번 보면요. 이때거든요. 이때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장마치고 실적 발표를 하고 시간 외로 6% 하락했는데 이 19일 8월 29일 정규장에서 한 6.4% 정도 큰 폭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때 나스닥은 1.2% 정도 크게 하락하고 9월 6일까지 한 18% 정도 엔비디아가 당시 하락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은 무난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우리한테 큰 고비는 무난히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공원 우리 정실은 넘어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삼성전자가 과연 2일차 나로 끝나나.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잠시 순매수 하더니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순매도를 재개하고 주가도 잠시 한 2% 이틀 정도 강세를 보이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삼성전자 자사주 취득 주문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외국인의 태도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 약발은 2일차 나로 끝날 가능성이 좀 많이 엿보입니다. 외국인 태도로 볼 때. 게다가 좀 걱정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커졌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9월 20일부터 하이닉스에 대해서 순매수가 강해졌는데 이후에 사흘 연속 순매도는 없었어요. 길어야 이틀 순매도였는데 근데 이번에 11월 13일부터 6거래일 연속 순매도. 그렇다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9월 20일부터의 순매수 기준은 소멸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외국인들 6거래일 연속하니까 쭉 밀렸는데 9월 하순부터 이때부터 9월 하순부터 이게 9월 19일에 9월 20일 이때부터 시작된 외국인 순매수와 상승 기조가 이제 일단락되었다. 그래서 목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무난히 끝났는데요. 목요일날 외국인들이 과연 삼성전자, 하이디엑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분위기로 봐서는 목요일도 순매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목요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인다 한다면 여전히 제가
계속 그동안 보수적인 대응을 조언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자, 그 속에서 수요일 날은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 제가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 20까지 역대 가장 사상 최대 신규 상장 행진이 이어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날 상장한 위치가 130%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상장된 23종목 중에서 20종목이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분석 자료를 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RF 시스템즈는 신규 상장, 공모를 통한 신규 상장은 아니고 스펙을 통한 합병 상장이고 그 외를 본다면요. YJ 링크, 더본 코리아 다 전부 그 공모 신규 상장인데 이 YJ 링크부터 위치까지 세 종목만 빼고 20종목이 다 공모가를 하회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역대급 비정상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 하락 종목 신규 상장주 하락률을 개선 자꾸 올려주는 이유가 이게 역대급 비정상적 상황이라서 이거 바로 잡는 시기가 옵니다. 신규 상장주 바람이 불 시기가 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계속 만들어 드리는데 그 가능성이 좀 엿보이네요. 그래서 결국 위치가 130% 상승했다. 이 말은 그러면 얘가 130% 신규 상승을 하면 다른 신규 상장주들도 그럼 내가 지금 공모가보다 지금 훨씬 낮은데 내가 대자리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논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이렇게 100% 이상 상승이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다 한다면 그러면 이전에 상장된 신규상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개성 있는 신규 상장주들 골랐는데 그 중에 특히 에어레인, 시메스, 웨이비스, RF 시스템즈 정도 성원은 좀 2차 전지라서 조금 뺀다면 이 4종목 정도가 상당히 개성이 있다.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탄소 포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유니드가 7% 이상 상승했죠. 그래서 탄소 포집에 쓰이는 탄산칼륨 세계 1위다. 이런 증거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석유나 가스 개발에 있어서도 이산화탄소가 꼭 필요하다 그럽니다. 근데 부족하니까 포집이 필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유니드는 탄산칼륨 이런 거지만 에어라인은 기체 분리막입니다. 정말 이산화탄소 포집에 꼭 필요한 거죠. 여기 국내 유일 세계 7번째 개발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럽니다. 기체 분리막 제조가 특히 SK그룹이 7.8% 지분을 SK이노베이션, SKI 테크놀로지가 각각 3.9%씩 7.8%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에어레인 공모가 대비 낙폭도 크죠. 지금 공모가 대비 55%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흐름인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10월 20일 종가 대비 여기서 50% 상승해도 15,000원 아닙니까? 그럼 50% 상승해도 아직 공모가 한참 미치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 시총이 800억대 세계 7번째로 개발 국내 유일한 기술 난이도가 높은 회사가 시총이 800억대 넌센스죠. 자, 시메스는 SK텔레콤, 쿠팡, GS 리테일이 전략적 투자자로 지분이 참여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 중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지분이 투자된 회사가 이렇게 투자된 회사가 없죠. 그래서 이건 자동 AI 로봇 솔루션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로봇들은 딱 정해진 거 그것만 딱딱 했는데 이거는 AI 솔루션을 통해서 비정형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하던 거를 대신해 준다. 그러니까 쿠팡 같은 데 투자를 했겠죠. 시메스도 마찬가지로 공모가 대비 47%를 하락했습니다. 그다음 웨이비스는 국내 유일의 지라갈륨 RF 반도체 생산입니다. 지라갈륨 RF 반도체 요거는 전력 증폭 파워 앰플리파이어에 꼭 필요한 거라서 레이더라든지 이런 방산 첨단 유도무기
에는 당연히 쓰이지만 위성통신이라든지 뭐 아니면 중계기라든지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국내 유일한 업체다. 근데 공모가 대비 46% 빠져있다. 네, 이것도 넌센스고요. 그 다음에 RF 시스템즈는 공모 신규 상장이 아니라 스펙 상장입니다. 이 회사도 방산주라서 지금 방산이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을 둔다면 우리 애청자님이 이 어려운 장세도 남보다 빨리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목요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동향도 중요하지만 신규 상장주들이 과연 어떤 바람이 부나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 수익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늘 최신의 저희 정보를 함께 하시고 저는 그럼 금요일 정시 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